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11월 2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6만 원이 감액된 29억 2,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감액 사항으로 공보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 중 차량 유지비 공공 운영비는 차량 정비 횟수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정 소식지 촉승로 발행은 편집 및 인쇄료의 계약 낙찰률에 따른 계약 집행 잔액 발생으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외여비는 집행 잔액으로 16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 현황을 살펴봤는데 11월 26일 오늘 현재 잔액 1억 1천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 현황으로 우리 예. 그러면 집행 잔액이 2,500만 원 빼면 8,900 정도가 지금 현재 쓸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거 촉순루가 계약 기간이 1월이 아니고 이 시작되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1월부터 저희들이 1월부터 이 촉순루에 대한 계속 12월까지 12월까지로 봅니까? 그러면 현재 8,900 정도가 아직도 쓸 예정이라는 겁니까? 차액이 2,500을 빼면 집행 잔액이 1억 1천에서 1억 1천 아직 지금 12월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예. 아니 이 2,500은 예.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 원래 예산에서 조금 낮게 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중, 낙차에 2,500이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 남은 잔액이 현재 보면 지출 현황에서 보면 금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출 현황에 예. 그럼 2,500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반납을 하더라도 8,900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8,900이라는 잔액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 달 동안에 어떤 지출들이 많이 남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두는지 아닌가? 예. 예, 예. 아마 이게 예. 촉성루 자체를 갖다 한 예. 달 한 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이 예. 12월 총액을 예, 예. 이제 그 공무를 할 때 예. 쓰내라 해가지고 그 차액분이 2,500이고 예, 예. 이 예산안은 자체는 예. 이제 2024년도 예. 1월부터 12월까지 할 12월까지, 때의 예.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 예. 이제 그 위원님께서 예. 여쭤보는 거는 예. 12월 달까지 돈이 아직 안 나갔지 않느냐 뭐 예, 그걸 예, 예. 여쭤보시는 것 그럼 아직 같은데. 나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그거는 이게 이제, 예. 8,900 남은 그렇죠. 걸 예. 아직도 매월 10 하는 거는 예, 예. 그 해, 그 달에 예, 예. 그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매월 하는데 예. 그걸 뭐 한 달에 지금 12월이 남았잖아요. 11월도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예. 11월은 11월, 아직 지급이 안 돼. 12월. 예, 예. 두 달에 예, 대한 그렇지. 부분이라는 예. 겁니까? 예, 예. 두 달에 대한 게 그래도 이게 좀 과다한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 이게 예. 45,000부 해서 한 800원 정도 되면은 예, 예. 한 4천만 원 정도. 예, 4,500 정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겠는데. 한 달에 예, 예, 아, 한 예. 달에 4,500 정도 예, 예. 지출이 가능하다는 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주객 예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세출 예산은 기증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및 조사활동사업 사무관리비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안건 미활성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전액과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 지급권 미발생으로 포상금 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전문감사관 활동 보상은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증액 대비 관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그 보면은 우리 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그 밑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청렴하다는 소리죠. 그게 이제 공익신고 같은 부분은 저희들 청년 포털에 국민권익위에 청년 포털에 신고가 되는데 대부분이 그 보건이나 위생민원, 그러니까 접대부 고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공익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 그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그런 해당 건이 이제까지 한 4, 5년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밑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는데 금품 수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 직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부당이익을 얻거나 또 다른 뭐
공정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해낭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4건이 들어왔는데 이 건이 없었습니다. 4건이 들었다고요? 네, 4건은 들어왔는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감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조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실제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없다고 어떻게 봐야 하지 생각하십니까?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청렴해졌다. 네. 이런 생각이죠. 네네. 뭐, 감사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 부분에 네.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은 4건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뭐 유행이라든지 그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올해 들어온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엄면에서 할 때 이제 강사가 금품을 선물을 받았다 이 부분하고 감사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제 그 주민자치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예. 이제 그 수강생으로부터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부조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 부분이 아니라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동에 주민자치 할 때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고 다른 부분은 그 피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 가자동에 그 저번에 문제됐던 예, 네네 예. 그쪽에 이제 공사 감리가 업무 태만이 있다 그 부분하고 그 장난감 은행에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 그 근로자가 조금 그 업무 태만이나 네, 업무 대반이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신문에 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 그 4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때 공고하고 채용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때 당시에 그 주관했던 업체에는 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좀 다음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의 담당 부서인데 그 일부분의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진주시가 202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타 지자체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네네. 좀 역점적으로 했는데 첫 스타트가 그런 쪽에 약간 불미스러운 거로 있으면서 네. 우리 진주시나 진주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또 공정성에 어떤 시비거리가 네,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돼야 네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획예산과도 가지만 감사관께서 네네.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예. 확인하고 예.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태로 처분이 된 걸로 그러니까 알고 그 있었는데 감사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예. 정확하게 예, 서류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예. 이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번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추경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62억 1,900만 원을 감액한 6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평가, 공공운영비와 연구 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용역,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금년 4월 공단 설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입간판 및 쌓인물 등 제작 설치와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와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단 본부청사 리모델링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사 및 물품 지득비는 공단 본부청사 사무용 직기비품 구입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현업 및 운영기간 변경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 2,600만 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 보상금 수요 미발생으로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시책 지원입니다. 풀 예산 성격으로 잔여기간 수요 발생 대응 금액을 제외하여 사무관리비는 7천만 원 감액하였고, 국내 여비는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사질비 지원금은 읍면동 지역주민회의를 일부 서면회의로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는 3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세입입니다. 제2의 추경 예산안 제출 후 경남도에서 교부 통보한 일반 조정 교부금 10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세 수익 감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일괄 조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감액해야 할 보통교부세 162억 원 중 50억 원은 이해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였고, 1차 수정 예산안에 추가로 1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 예산 예비비입니다. 세입 조정에 따라 일반 예비비를 이해 추경 예산안 대비 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2의 추경 예산안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과 제2의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6억 2,700이 감액되고 올라왔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 안 하게 돼서 그랬는지, 뭐 달라진 계획이 있는지. 예. 그 공개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요 통계목은 그 시설관리공단의 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초 그 17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요 그 주로 임금비하고 그 내부 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인력을 이사장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의 그 임금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요 부분에 그 임금비 부분 임금비가 대부분인데 그 편성되었는데 임금비가 그럼 가다 책정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요 책정이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한 4월 정도에 4월 정도에 설립을 하면은 그 나머지 그때부터 이제 인력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9개월분에 대한 임금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9월에 이제 9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임금비 부분이 남았고 그 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인력 채용을 하고 나서 또 그 인력이 채용했는데 또 요 뭐 다 좀 먼 곳에 있는 분이 채용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나서 또 그 사표를 쓰고 나간 직원이 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비가 이만큼 그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어떤 예. 계획된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올해 예산도 팍팍한데 이리 추경하고 이렇게 그거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다른 그것보다도 예비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이 예비비가 계속 그 줄어들고 있는 이 줄어든 예비비는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 줄어드는 예비비는 요 세출 재원으로 이게 추경을 해도 그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아까 그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방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최종 올해 안 내려 당초 내려주기로 했던 금액 약속한 금액에서 안 내려 보내주기로 약속한 금액만큼이 저희들이 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보통 교부세 감을 하면서 그 감되는 부분에 그 예비비도 같이 감이 일정 부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물론 각 실과마다 이 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뭐 준비도 했겠지만은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 예비비가 수정까지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는 건 아십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작년. 제가 올해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한 11억 정도 집행됐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작년에는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이 한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28억. 작년에 예비비 지출된 예, 금액이 지출 맞습니다. 내역이. 그러면 올해 보니까 예비비가 15억 정도 그 되죠. 올해 그 17페이지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15억 정도가 예비비로 드는 거죠. 예. 이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마련해 두는 겁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불가피한 수요가 예산이 지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지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그 예산을 지출하는 예산이고 요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는 결산 추경하고 나서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짓합니다. 그래서 요 결산 추경하고 나서 예비비 지출 수요가 있었던 적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예비비를 보통 저희들이 정리를 보통을 하고 그리고 요 예비비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같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또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비부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 이번에 우리가 빠듯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뭐 오늘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2022년이나 이럴 때 보면은 목적 예비비나 일반 예비비가 가닥에 책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너무 적정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뭐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도 앞으로 저 예비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작년인가 150매덕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올해는 이렇게 작게 측정되고 뭐 아마 뭐 예산 그 부분이 빠듯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은 또 그래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래야 예비비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예산을 짤 때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올해는 너무 좀 적정하고 그래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일반 예비비는 1% 전체 그 규모 일반 회계 예산 전체 규모의 1% 미만으로 반드시 편성하게 돼 있고 재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 한도가 없는데 그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요 일정 부분을 또 남겨두는 게 예비비 본예산 편성 때 예비비가 또 추경 재원으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세입과 세출을 맞추고 일정 부분을 그거는 예비비로 뭐 그렇게 충분히 편성을 저도 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잘 많은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네. 올해는 좀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 겸사겸사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제 예산이 빠듯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전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동안에 우리 그 세입 세출 이해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보게 되면 예. 제일 마지막 13페이지면 경상남도 체육회 경기장 개보수에 30억이 우리 진주시로 교부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그 책자가 되고 나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책자 인쇄 중에 부서에서 요 경상남도 결산 추경 때 저희들 듣기로는 경남도에서 본예산에 내려줄지 추경에 내려줄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 인쇄 중에 그 도에서 최종 그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그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도체를 진주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뭐 그 개보수 하는 그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우리 또 체육 대회를 개최하는데 뭐 빠듯하고 시간적 뭐 어떤 그런 제약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부서 과는 다르지만은 예. 요 부분은 이게 저희 뭐 진주시에서는 그 도체를 하기 위해서 뭐 도에서 최대한 빨리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요 도에서도 또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요 앞에 그 도체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앞에 시군 그 도체한 그쪽에 그 시군에서도 결산 추경 때 요 도비를 교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결산 추경 내려오면은 부서에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 좀 늦게 내려왔으니 예. 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예. 내년 5월달에
개최되는 도처에 차질이 예. 없도록 예. 예산부서에서 빨리 집행을 좀 해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요쪽에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억 2,600이 뭐 삭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풀 그러니까 인원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총 몇 명인데 지금 총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단 기간제 빼고 저희들이 그 일반직은 당초 계획이 9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28명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40명 더 충원해서 내년 2025년대는 한 68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그럼 있습니다. 하수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바로 다 그 지금 100% 다 이첩이 됩니까? 그 하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지금 그 위탁 대행을 하수 시설과 하고 공단하고 위탁 체계를 할 예정인데 내년 1월에 1단계로 그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하고 계속 3단계는 계속적으로 업무 이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예, 이게 2025년에 그 1월 2025년부터 2025년에 그 1단계로 그 하수 슬러지 시설 해가지고 그 부분이 1단계로 지금 위탁해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설 관리 공단이 이제 생긴 만큼 예. 어떻게 우리 당초의 목적과 이 또 경쟁의 파고가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뭐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전문성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빨리 인력 풀로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진행해 가지고 계속 어차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님이랑 내미랑 해가지고 늦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계획을 맞춰 가지고 원 계획대로 빨리 시설 공단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건 절차를 좀 빨리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세부 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행정과 기정예산 1,755억 7천만 원에서 10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65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감소로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과 청원, 경찰 채용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집행잔액으로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 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 사업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잔액과 연금 지급금 미집행액 포함 7,5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아랫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을 위한 운영보조자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지원 집행 잔액으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임금비와 연금 부담금 등은 현원을 반영 98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1,4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 충원에 따라 임금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4대 4회 보험료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9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조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23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그 행정운영경비 기타 인력운영비 그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요 부분이죠. 네. 거기가 한 70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어떤 부분이 삭감됐고 어떤 부분이 됐는지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이번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당초 예산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은 우리가 정원 부분으로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현원 기준으로 이렇게 추경에 절감을 하는데 우리 시 전체 정원이 1,812명이고 현원이 한 1,780명 가까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한 10% 여기서 한 150명에서 200명 부분이 휴직을 하거나 재직을 하거나 전입 전출 포함한 여러 부분이 매년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데 상반기나 이제 반기시 결산을 하다 보면은 예측이 우리가 인사가 1년에 2번 일어나는데 항상 예고를 받습니다. 뭐 휴직 언제 할 거다. 이제 받지만은 직원들이 요새 신규들이 사실은 굉장히 10% 이상 굉장히 많이 사퇴를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급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달리다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00명 부분에 대한 임금비 부분이 이제 절차적으로 그럼 여기에 삭감되겠습니다. 보수 절감분 자체가 휴직이나 사퇴로 인한 네. 보수 절감분이 되는 거예요. 예, 포함입니다. 예, 예. 예. 그럼 기타직 절감분은 어떤? 기타직 보수는 이제 보수 부분의 위에 두 가지인데 크게 위에는 일반직 직원이 있고 기타직 보수 부분에는 이제 정경이나 공중보건이나 시간 선택제 임기제 부분을 합하면 또 우리가 한 200명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부는 깔아난 것이지 이 임금비 안에는 보수, 기타직 보수는 전체 다 전 직원이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33억이 33억은 기타직 보수 부분이. 그러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그 말 조금 전에 보수 절감분의 휴직이나 사퇴로 인한 네. 그 일을 근데 그럼 여기도 기타직 보수도 휴직이나 뭐 사퇴에 강한 겁니까? 예,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매년 1년씩 계약을 해오고 우리가 최장 5년까지 해주는데 한 2, 3년 되면 보통은 이제 실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되면 우리가 잡아도 굉장히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사퇴가 있으면 그 부분에 그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충원은 최소 우리가 공고를 내고 매 이제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 인사 부분에서 그때마다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별로 그 부분에 일어나면은 이제 석 달씩 모아서 하지 한 달씩 하면 채용 부분에서 공고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 명이 사퇴를 하면 최소 빨라도 3개월 후에 되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보통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기제는 최소한 3, 4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나갔을 때 다른 부분들은 일이 좀 너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 부분이 또 그에 따른 사실 상반되는데 이제 임기제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규직이 채용된다든지 채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 이상 되면 또 대책 인력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부분도 하고 또 공무원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하고로 그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나 이런 사항이 휴직이나 있습니다. 네, 사퇴. 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그 보수 절감 부분에 휴직이나 사퇴 그리고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또 그 부분하고 그 공무원 복지 네.
그게 보면은 216쪽 심리 상담실 운영이 지금 절반으로 그 예산이 삭감됐네요. 네네.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은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직원들이 선후배 간의 만남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2020년, 21년, 22년 대비해서 상담하는 인원을 보면 건수로 보면 직원이 한 50% 그때는 200명, 200건에서 한 300회 정도가 이제 건수가 직원이 됐다면 지금은 절반 수준. 한 100,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제 자유로운 여행이라든지 직원들 휴가도 주말에 갈 수 있다 보니까 한 100건에서 150건, 50%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네.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가 올라오겠네요. 네, 일부 이제 복지 부분에 저희들 하는 네. 부분도 있고, 예, 일부 예. 조금.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절에 이런 부분이 있던 보니까 이 예산을 잡은 그 예.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 계속 그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면 이 심리 상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이제 견해도 직원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들리는 그 한 공무원들의 그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인이나 안 그러면 뭐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예산 문제가 대두되면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더 확대를 해야만이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예.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좀 예산이 삭감돼가 오니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지금 뭐 예산 삭감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하고 예. 안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예. 구분을 조금 네. 신중하게 좀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216페이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 육성 교육, 평생직업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부분에서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이 네. 거의 50%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네. 그 1억이 줄었는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이 뭐 네.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낮다보다는 자원봉사자 그 업무 우리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보면은 공무원 한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는 이제 예.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예. 부분에서 우리 30개 읍면동에 있을 때 한 동에 이제 두 곳을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읍면동이 이제 뭐 하대 1, 2동이다 상대 1, 2동이다 몇 년 전부터 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그 자치센터 운영은 쉽게 말하면 하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있어봤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기존에 배합되어 있는 그 동에서 그 옛날에 보훈회관이라고 변경을 해서 운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서 예. 하니까 한 동에 두 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해서 하는 데는 두 개씩 자원봉사자를 두고 전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와서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읍면 통폐합도 있고 또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반기부터 조사를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또 말씀을 하셔서 해보니 이제 한 곳에 한 동에 두 개보다는 실제로 가재동처럼 두 곳이 하는 데도 있고 아예 통폐합된 데도 있고 이래서 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소별로 해서 38개소를 올해 지금 추경에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움직이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개소별로 읍면 동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네네. 그러면 그 밑에 그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도 보면 네. 우리 예산이 한 3,300 정도 돼 있는데 네. 560 정도밖에 안 되고 2,700이 지금 그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주민자치 박람회 부분이 이게 그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고 얘기해요.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 박람회가 우리 시에도 발표나 박람회를 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도 하고 전국 단위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전국 단위는 개최하지 않았고 근데 내년에 올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경남이 우리 인근 사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거리가 또 짧으면은 이제 차량 운행비라는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또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임차 부분이 절감이 되었고 또 전국 행사가 올해는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아, 전국 행사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본위원장이 그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그 네. 지원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라든지 충분하게 공지를 네. 하셨나요? 네, 그 하반기에 회의 때도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읍면동에 또 읍면동장 회의 때도 알려드리고 그다음 공문으로도 시달하고 협조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주민이 결국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협조를 부탁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적으로 하시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시 지평부에서 예산을 짜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그 예산이 네. 즉시 즉소에 네. 사용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 여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여건과장 하미선입니다. 민원 여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대하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여건가는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사업은 무인 민원 발급기 무인 방범과 유지 보수비, 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필경대 교체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민원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에 참석 수장으로 회의 개최 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고 청원 민원 행정 추진 사업은 청원 심의에 사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 기동대 순찰입니다. 기동대 차량 교체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 경비는 기증액 대비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 여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여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휴식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 하고 합시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회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73억 1,7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및 수선 유지비 집행잔액 등으로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수 사무 가구 및 집기 미품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가정님 우리 1억 다른 데는 보면 거의 다 이제 삭감인데 우리 보면 조직 개편 사무 가구 등 구입에 해가지고 1억 5천이 지금 됐단 말입니다. 예.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일국 이과 국계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 지금 신설되는 사무실 때문에 다른 사무실도 크기 조정을 좀 해야 되고요. 캐비넷도 다 지금 보면 지금 15년 이상 된 캐비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 부서에 대한 사무 가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많이 들은 부분이 지금 행정자료실 캐비넷을 행정자료실도 지금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2층 시민 홀 옆으로 좀 옮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캐비넷 설치라든지 비용이 한 7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전액된 정액 부분은 2025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품을 미리 지금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으로 한 거네요, 그러면. 예, 1월 2일부터 바로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 조정이라든지 캐비넷 조정이라든지 칸막이 조정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또 까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굉장히 근무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진주시청이 규모가 크지만은 또 가보게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국이 더 신설되고 이렇게 되면 이 조절을 잘 하셔야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 뭐 실가하고 다 조정이 가능하고 그다음 계획은 다 썼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계획 수립은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부서별 각 실과장들하고 사전 협의 조율 다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해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모두 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 및 낙찰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건에 해당됩니다. 주요 목별 감액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페이지 스마트 도시과는 기정액에서 2억 4,600만 원 감액한 79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 운영 6,600만 원, 스마트 주차장 확대 구축 주민 참여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에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1,600만 원, 민방위 경보 장비 관리에 3,100만 원, CCTV 통합 관리에 1,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네, 다 뭐 많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돼가지고 뭐 크게 뭐 질의해 드릴 내용은 없긴 했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기능형 CCTV 확대 설치 건에 대해 가지고도 좀 삭감이 됐어요, 맞죠? 네네. 네, 하단에. 네. 근데 보통 이 기능형 CCTV는 어떤 용도로 보통 설치가 되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설치가 되죠? 그 방범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수요가 많을 건데 전 엊그제까지는 CCTV 달아달라고 요청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아 이건 저기 집행 잔액입니다. 아, 자네. 예예예 계약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어제도 들어와서 제가 안 그래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진주시 그 방범이나 이런 부분 안전 문제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싶고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신경 써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 전종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지금 우리가 50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이유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또 즉시 즉소에 내년 2025년 예산보다는 이 부분을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그 어차피 CCTV가 이제 물론 뭐 내 집 앞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공용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50개 이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중간에 있을 때 그 이걸 즉시 즉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었나 그게요? 없는 건가? 이게요? 이것도 이제 그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저기 민원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 현장 가서 봐야 되고 경찰서에서 또 그 확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집행 잔액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예 감액을 그럼 하게 50개 일괄 그 계약을 합니까? 한 업체하고 일괄합니까? 예, 이게 지금 예예예 그 입찰이기 때문에 한 업체하고 예. 50개를 전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입찰을 해가지고 예, 하는 예, 겁니까? 예, 예. 그러면 2025년 같은 경우도 130 몇 개인가 이게 만약에 이제 생긴다면 예, 예. 그때 바로 행 외에는 그 초창기에 계획했던 예산 외에는 한 개 추가로 설치가 안 되는 거네 이게요. 예, 예. 아 그랬을 때면 조금 그럼 중간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 저희가 연간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에는 도시가 점점 많은 뭐 학교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여건도 변화되고 많은 그런 변화가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을까에 대한 1년을 기다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일괄 50대를 바로 하고 1년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이가 예산 편성에? 하반기에는 집행합니다. 이번에 1,000만 원 남아가지고 연용비 내고 그러면 설정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시설비.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집행 잔액으로 하반기에 별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또 집행 잔액이 이게 남은 거라고. 예, 예. 그러면 그 초창기에 계획했던 1년에 계획했던 부분을 예, 하고 예, 예, 예. 거기서 또 집행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을 또 하반기에 추가로 좀 설치를 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기간이 이제 짧은지 지금 예. 현재로서는 이 기간 동안에 파악하고 예산하고 또 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 남한 이런 금액이죠. 예, 그죠? 예,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 보도를 해도 1년에 처음대로 그냥 시스템이 딱 가면 좋지만은 그 도시가 변하고 하는데 딱 획일적으로 그리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뭐 그리 하고 계시다니 예, 예. 일단 가고 조금 전에 우리 전종현 위원님 뭐 하신 대로
1년 계획은 하지만은 그 때에 따라서 지평 잔액이라든지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때 즉시 즉소에 필요할 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주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감액된 3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 관리와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 기능 개선 등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은 인터넷 서버 운영 체제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는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와 온나라 및 재복구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스마트 무선 말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전화 및 팩스 사용량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 관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224페이지 크게 보면은 인터넷 방송 사용료하고 웹 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이죠. 거기 보면은 예.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보면 인터넷 방송 사용료하고 홈페이지 보안 서비스 인증서 구입 이 예산안이 기정액에는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뭐 인터넷 방송 사용료가 딴 데서 그걸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인터넷 방송 사용료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상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 뉴스라든지 어떤 이렇게 홍보 영상을 여기 이제 업체에서 기술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보안 서버 인증서 구입은요? 이거는 홈페이지 어차피 보안 조치를 이제 많이 해야 어차피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서버에 인증서를 이제 깔면은 설치를 한다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되어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해킹을 당해도 이제 암호를 못 풀고 이렇게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입 예산이 빵원인데? 인증서 요 부분이 이제 그 만료 기간이 만료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만료 기간이. 예.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네네. 예산이 이렇게 뭐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그 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